자, 4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설명 듣고 문제 풀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지 않고 설명을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답을 아는 거는 스킵해서 좀 넘어가시고 문제 정답 잘 확인하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다. 그러면 하이스토리 친구들을 통해서 쌤한테 톡 하셔도 선생님 질문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고 역사 첫 번째 날 첫째 1교시의 시험이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암튼 다시 문제를 풀면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쓰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문제 풀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을 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보니까 안 푼 반도 있고 푼 반도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옷차림의 신분의 기천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요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조정의 관리나 선비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 이렇게 했는데 시전상인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성록은 정조 때 쓰여진 기록입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이제 시켜가지고서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 그런 대화들 이런 걸 다 기록하게 했는데 일부 소실되고 남아있는 기록의 가치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자, 거기에 옷차림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민과 천민이 조정의 관리나 선비처럼. 자, 공명처분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부유한 상민들이 공명처분을 통해서 양반이 되거나 관직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거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해 소작인이 된 양반. 이들이 부유해진 만큼 양반 중에 경제적인 몰락을 겪은 양반들도 있다고 했었어요. 자, 필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왕실과 중앙관서에서 해방된 공노비. 이거 순조 때 있었던 얘기예요. 순조 때. 이거는 지금 이것이 선생님 정조 때 한 거라고는 했지만 그건 선생님 이제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쓰인 시기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 요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방된 공노비가 있었던 그 변화의 시기 요 설명도 맞습니다. 납속책을 받아 공명청 납속책 기억나시죠? 천민신분에서 벗어난 노비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존 양반수가 감소한 거는 맞는데 아니 선생님 말 잘못했다. 감소를 한 게 맞는 게 아니라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오히려 증가했죠. 자, 그래서 감소 X 증가. 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권위나 가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간이 아니고 내려간 양반. 이렇게 해서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6번 동학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식 플러스로 동학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156쪽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같이. 천주교가 조선에 전해져 한창 퍼져나갈 무렵 자, 경주 지방의 몰락양반 최재우. 여기도 몰락양반이 또 나오네.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재우는 천주교가 조선에 퍼지는 것을 내버려두면 서양이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서학에 맞서서 동학이라고 했고요. 동학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 이렇게 네 가지가 융합된 종교라고 보셔야 돼요. 유불도 플러스 민간신앙. 그래서 그 우리 예언사상에서 동학이 들어온 겁니다. 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을 내세웠는데 인간이 평등하다? 이런 면은 서학의 내용에 맞서기 위해서 같은 교리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많은 백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인간이 평등한 세상.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역설한 거잖아요. 자, 정부와 양반 지배층은 백성을 속이고 어지럽히는 나쁜 종교라고 해서 동학을 금지시키고 이 교주를, 일대 교주를 처형했습니다. 백성을 속인다는 거,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 이걸 속였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백성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교세를 넓혀놨다. 특히 삼남 지방에 이 동학이 쫙 퍼지게 됩니다.
접주를 통해 가지고 점조직처럼 이제 포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쫙 퍼져요, 농촌에. 자, 사람이 곧 하늘이란 사다. 선생님은 어릴 때 인내천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인즉천이라고 합니다. 즉자는 이렇게 등호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하고 하늘하고 이퀄 같다. 즉 하늘이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를 부정하여 유학자를 반발을 초래한 거는 서학입니다. 여기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디귿. 유불도 민간신에 융합된 종교이다. 이거 동학을 설명하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조선 왕조가 만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이 예언. 이건 뭐라고 했었죠? 정감록이라고 했었어요. 필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언 사상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정감록.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동학의 중요한 중요한 내용, 키포인트 2개였습니다. 자, 7번. 다음 학생들이 탐구할 내용을 옳은 것은 했어요. 조선 후기 진주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어.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공통된 이유가 대체 뭐야? 앞에서 우리 문제 풀었지만 농민봉기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삼척물란과 탐관오리의 수탈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옵션.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도 조금씩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톤주교 전례 확산, 서학, 동학에 대한 가옥탄압, 세도정권, 성략질서의 전국적인 보복 있긴 있었죠. 체크.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네 있었죠. 홍경래엔 안에서요. 자, 넘어가 8번. 다음 학자들의 공통 주장이 뭐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름만 보고 이 사람들이 토지 제도 개혁을 주장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생각나면 제일 좋고 잘 읽어보면 여기도 토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나누어야 된다. 여기도 뭔가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용을 원래는 모르지만 잘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 이렇게 찾으셔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토지 얘기를 했는데 토지 제도를 개혁해 농촌사회를 안정시키자. 이렇게 답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청의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자. 상공업의 진흥을 시켜서 현실 문제를 개혁하자. 이거는 북학파. 기억나시죠?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파. 중상학파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땅을 연구하자. 이거 뭐죠? 국학. 우리나라 국학. 자, 성리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이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되긴 했는데 성리학이 더 이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학 같은 게 이게 유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풍속화. 우리 교과서 이제 페이지 뒤쪽에 있는 건데요.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잠깐 봐야 되겠는데 볼 수가 없네. 자, 이거 제일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풍속화인데요. 지금 우리 사진 자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김홍도의 벼타작이다 해서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으로 이랬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양반은 지금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다리 꼬고 아주 편한 자세로 지금 곤방대에다가 담배 피면서 여기 담배 이렇게 긴 거 보이시죠? 여기 열심히 타작하는 거 보고 있어요. 가을이겠죠, 뭐. 자, 김홍도는 특별히 백성의 생활을 살피려는 정조의 뜻을 받들어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대요. 응? 근데 신윤복은 주로 도시인과 부녀자의 모습, 남녀 간 사랑을 해학적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화가는 왕실에 소속된 도화서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기록들에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그림의 내용이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양반이 아니기도 하고 또 그런 궁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화서원들입니다. 자, 아무튼 김득신은요. 길에서 만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알현한다는 게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넓적 이렇게
넙죽이지. 넙적이 아니고 넙죽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훨씬 지체가 높은 사람인가 봐. 그다음에 여기도 딱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윤복 그림 다음에 가볼게요. 신윤복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로 도시는 부녀자의 모습,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했잖아. 여기도 부녀자들만 나와요. 자, 단오날이 언제예요? 5월 5일이죠? 5월 5일 날 창포물에다가 머리를 감으면 이제 머리가 윤기 있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냇가에다가 창포물이 좀 이렇게 남색 같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서는 막 머리를 감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네 타고 있잖아요. 그네가 있으면 단오절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시했다. 이거 가채를 푸른 모습, 뭘 이고 지고 가는 모습, 그네 타는 모습, 여기는 씻으려고 지금 치마를 걷어올리는 모습, 고개 숙이고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모습 다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방금 세 사람하고는 좀 구분되게 정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금강산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미안. 관념 속의 학문이고 성리학을 배운 이 사대부들도 관념 속에 그런 사대부의 관념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렸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거 말고 트루 풍경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경이야. 진짜 경치를 보고 싶은 그런 산수화. 우리 앞에 필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이 12,000봉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봉우리를 진짜 많이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까치호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민화입니다. 자, 민간에 아무나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집에 걸어 놓으면 뭐 무슨 복이 찾아온다, 뭐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새해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 이런 것처럼 그렸는데 이 민화는 대표적인 서민의 문화, 진경산수화는 이제 청나라에서 들어온 화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민들의 문화라고 하기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풍속화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9번. 가인물의 그림을 옳은 것은 백성의 살피라는 정조의 뜻을 받들어 누구냐? 김홍도잖아. 그쵸? 김홍도의 그림은 정말 다 유명합니다. 가끔 전시도 하고요. 자, 김홍도. 자, 김홍도의 그림은 그냥 보나마나 1번이네. 그쵸? 응? 여기 그림들 이렇게 있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서당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따가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서당에서 훈장님한테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누가 혼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약간 지켜보면서 웃고 있어. 그런 게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재밌잖아. 소박하면서도 정감 어리고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유머러스하게 그런 뜻.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밑줄 친 기억, 혼인, 풍속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풍속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선 적장자 우대의 분위기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조선 초기부터 주자 가례를 통해서 성리학적 질서가 향촌의 중심 질서가 되게 이렇게 보급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리학적 세계말 규범이 정착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변화되고 그랬는데 성리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학 같은 게 유행한다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요. 백성들의 실생활 면면에는 이제 드디어 비로소 성리학적인 생활 규범들이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계중심 가족 제도가 정착됐다고 했죠. 그래서 곧장 신랑집으로 생활했다. 부계중심 가족 제도의 모습. 그래서 혼인 풍속에서 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양반 가문에서 시작해서 상민들이 확산이 됐다. 왜? 양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잖아. 공명책 납속책을 사서까지도 그러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더 고착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혼과 재혼의 제약이 거의 없었다. 고려시대에 적장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답은 2번이네. 족보에서 외가처가 계보 모두 수록되었다. 땡.
외가는 빼고 엥? 아, 처가구나. 친가가 아니고. 외가랑 처가는 들어갈 수가 없죠. 부계 중심인데요. 외갓집이랑 부인집이 왜 들어갑니까? 자, 차남 이하의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점차 늘어났다. 차남 이하가요? 아니요. 오로지 적장자. 첫째만요. 이것도 틀렸죠. 틀렸죠. 성별의 날 관계 이거 고려시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답을 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만 들었다면 그렇기만 해도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기의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내기법의 매력은 뭐다? 김매는 노동력이 크게 줄여졌다. 그리고 수확량도 보장이 되었다. 이게 정말 큰 매력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순차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상평통보 등의 화폐 유통이 활발했다. 물품 거래나 장시가 크게 늘어났다. 여기 장시 있죠, 장시. 민간 위주의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그렇죠. 관청에서는 성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인기가 없다 그랬잖아. 민간에서 수공업이 쇠퇴라 그랬죠. 민간에서 민간 위주. 자, 담배, 목화, 채소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랑 비슷한 문제였어요. 그쵸?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를 풀 때는 1, 2, 3, 5번의 내용을 공부하라는 뜻이고요. 교과서에 정말 소름 끼치도록 똑같지 않니? 이 출판사의 문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꼼꼼히 보는 게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 자, 12번. 밑줄친 문화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일부 서민들의 경제력이 커지고 서양교육의 보급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났고 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활동이 활발해졌다. 아, 문화. 자, 상감청자를 만들어내는 모습. 고려시대인가요? 변발, 몽골식 고려시대네. 자, 전기수가 읽어주는 한글 소설을 듣는 모습. 가면을 쓰고 산대놀이를 구경하는 모습.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문화활동 여기 보면은 산대놀이라고 해서 요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이래요. 그래서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서민의 여성을 위해서 소설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 낭독가래요. 주로 동대문 종로처럼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딱 있으면은 책을 막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는 거지. 돈 조금씩 받고. 자, 여기에 판소리 살주물이 앞에서 필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실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요즘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마지막 문제 아니고 마지막 주관식이군요. 비변사에서 모두 다룹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풀었던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비변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구의 기능 변화를 서술하시오 했죠? 이거는 교과서 보고 쓰셔도 되는데요.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임시에서 상설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쓰지 마시고요. 서술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필기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국방 문제 외에도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 결정하는 최고 정치 기구. 이렇게 썼었죠? 키워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또 키워드만 나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풀어서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띵띵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절에 갚게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제도였다. 이거 뭐야? 곡식 나왔네. 곡식은 뭐예요? 곡식 한국이죠. 한국. 자, 조선 후기 가제도 운영에 문란한 상황을 서술하시오. 그럼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데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농민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 높은 이자를 붙여. 또 쌀 한 톨 빌리지 않은 사람에게 곡식의 이자를 바치도록 강요. 그쵸? 그럼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선생님 적어볼게요. 자,
민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곡식을 받아갔다. 어떻게 할까? 어이구, 오타 천지네. 가는 폐단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느려서 쓸 수 있겠죠? 하나. 여기 있는 거 썼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정, 군정, 환곡을 환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세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환정이라고 하지 않고 환곡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요, 요새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거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테오 리치가 만든 지도, 명나라 말기에 온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이를 본뜬 여러 지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이거 일본에 있네. 고려만국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름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고려만국전도. 자, 이 지도의 전례로 조선사에 나타난 변화를 서술하시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죠.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서 여기던 생각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거 쓰시면 되세요. 적어봅시다. 선생님 필기에도 적어준 거 똑같이 쓰면 돼.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